이 사연은 서울 지역에 사시는 김노인님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넓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추석을 앞두고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79세의 그는 곱게 다림질된 셔츠에 고급 슬랙스를 입고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공허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통증은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지요. 영주야, 내가 이제 35이 되었겠구나. 김노인은 벽에 걸린 작은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살의 영주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는 시장에서 그의 손을 놓치고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인파가 워낙 많았고 그는 잠시 다른 가게를 보다가 영주의 작은 손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딸은 찾지 못했습니다. 노인장님, 차례상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집사정 씨의 목소리에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 씨는 20년 넘게 그를 모셔온 집사였습니다. 김노인의 모든 슬픔과 상처를 지켜본 사람이었지요. 고맙네. 어서 시작하지. 넓은 거실에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매년 추석이면 김노인은 영주의 사진을 차례상에 올려두었습니다. 비록 시신도 없는 제사였지만 그는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죽은 이를 위한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딸을 위한 기원을 드렸습니다. 영주야, 아빠가 여전히 널 찾고 있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란다. 김노인은 절을 올리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국의 탐정들을 고용했고 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냈으며 실종 아동을 찾는 재단에도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김노인은 창가에 다시 섰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30년 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요. 노인장님, 오늘 송편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장에 다녀올까요? 정 씨의 질문에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송편? 그것은 영주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송편을 빚으며 행복해했지요. 그 기억이 김노인의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보겠네. 정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이 직접 시장에 가겠다는 말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같이 사람이 많은 곳은 더욱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그 시장이 그에게 남긴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괜찮아.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고 싶구먼.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영주가 실종되었던 그날 이후로 시장에 가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굴레를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이었을까요? 운전기사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김노인은 서재에서 영주의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영주의 모습, 특히 그 아이의 팔에 있던 특별한 모양의 흉터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영주가 3살 때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독특한 흉터였지요.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잃어버린 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영주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날, 그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순간적으로 놓친 손, 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장 근처에 도착하자 김노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많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음식 냄새, 모든 것이 그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내가 금방 돌아올 테니. 김노인은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걷는 시장길에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은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떡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떡집은 추석을 앞두고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떡을 포장하는 한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아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떡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성의 팔에는 반달 모양의 독특한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의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김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성의 팔에 난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그 흉터는 30년 전 영주의 팔에 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의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것 같았지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여성이 다가와 김노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흉터는 어디서 생긴 건가? 여성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신의 흉터에 관심을 보이자 약간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이거요? 어렸을 때 생긴 흉터예요. 왜 물으시죠? 김노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민서예요. 강민서라고 합니다. 민서, 영주가 아닌 민서라니. 하지만 입양된 아이는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더 물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서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노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매, 그 입술, 모두 영주를 닮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주야. 그 말을 끝으로 김노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김노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 씨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는? 떡집의 여자는 어디 있나? 김노인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떡집 여자요? 아, 노인장님을 병원으로 데려온 여자 말씀이신가요? 그분은 지갑을 전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김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를 다시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씨, 그 떡집으로 가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와야 하네.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우리 영주일지도 몰라. 정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곧바로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김노인은 병실에서 몸을 추스르며 영주의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그 흉터, 그 눈매, 모두가 영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정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장님, 강민서 씨의 연락처입니다. 떡집 주인분께 말씀드려서 겨우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영주 아가씨인가요? 확신할 수는 없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해. 30년 동안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었어.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서의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오늘 떡집에서 쓰러진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낯선 노인의 갑작스러운 요청이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슨 일로요? 김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천천히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진실을 말하면 민서가 놀라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팔에 있는 흉터가 제 딸의 흉터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상한 부탁인 줄 알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민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5살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김노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살. 영주가 실종된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만나야겠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긴 침묵 끝에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떡집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은 김노인은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만약 민서가 정말 영주라면 그의 인생에 다시 빛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주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아니,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흉터, 그것은 분명 영주의 흉터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노인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영주의 어린 시절 사진과 유품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떡집에 도착하자 민서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김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노인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민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매, 코, 입술 모두가 영주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흉터였습니다. 저기, 그 흉터에 대해 더 물어봐도 될까요? 민서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있었대요. 선생님들은 제가 어디선가 다쳤을 거라고 했어요. 김노인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주의 5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영주는 팔에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민서는 사진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인가요? 이 아이는 내 딸 영주입니다. 30년 전 추석시장에서 실종된 내 딸이지요.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이전의 일은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오랜 세월 동안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떠오르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 누군가의 따뜻한 손,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공포.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김노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요. 하지만 그게 꿈인지 실제 기억인지 구분이 안 돼요.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낯선 사람이었기에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다가가려고 했네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테니까요.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라. 그것은 확실한 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이 노인의 딸이라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독립해서 열심히 살아온 지금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기다리겠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은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김노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받아들고 김노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택수?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김노인은 차에 오르며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민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분명 영주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민서는 떡집으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온통 김노인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 시절에 몇 안 되는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는 작은 인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해진 인형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형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주에게. 민서는 그 글씨를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주. 김노인이 말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인형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택수 씨? 저 강민서예요. 유전자 검사 해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노인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노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았고 민서는 인형을 가지고 그를 만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민서는 김노인에게 인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인형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영주의 인형이야. 내가 5번째 생일에 선물한 인형이지. 어떻게 이것을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 영주에게라고 쓰여 있어요.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인형 뒷면의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거야. 영주의 생일 선물에 직접 썼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형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실한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검사를 위한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2, 3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제 집에 와보시겠어요? 영주의 방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지만 김노인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김노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들어서자 민서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품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곳은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 왔습니다. 영주의 방입니다. 문이 열리자 민서는 작은 소녀의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민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방에서 제가 놀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김노인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장난감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상자는 영주가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들이 있는 곳이에요. 항상 그 안에서 보물을 찾는다고 했지요. 민서는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있는 장난감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 작은 음악 상자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거 열면 예쁜 발레리나가 나와서 돌아가죠? 김노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영주가 항상 잠들기 전에 듣던 음악 상자였습니다. 민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영주는 매일 밤 이 음악을 들으며 잠들었어요. 민서는 음악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나와 음악에 맞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민서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노래,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선가 들었던 노래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만이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김노인과 민서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민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들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이번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가 위안이 되는 듯 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합니다. 유전적으로 부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일치율은 99.9%입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민서가 아닌 영주였습니다. 그의 딸,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주였습니다. 민서는 충격에 빠진 듯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녀는 강민서가 아닌 김영주라는 것. 그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영주야.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만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빠. 그 순간 김노인은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민서를 꼭 끌어안았고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민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혼란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매일 밤 너의 얼굴을 그리며 잠들었단다. 김노인의 말에 민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아직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30년의 세월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겠지만 저는 여전히 강민서로 살아왔고 그 기억이 저의 전부예요. 김노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너무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영주를 찾았으니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서두르지 않을게. 단지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실종된 건가요? 김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끊임없이 떠올리며 자책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어. 우리는 시장에 송편 재료를 사러 갔지. 너는 5살이었고 항상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순간 인파가 몰려왔고 나는 잠시 다른 가게를 보다가 내 손을 놓쳤어.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 미친 듯이 너를 찾아 헤맸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TV에 방송도 내보냈지.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그 후로 30년 동안 매일 너를 찾았단다. 탐정들을 고용하고 실종 아동 찾기 재단에 기부도 했어. 하지만 결국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민서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5살 때의 기억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고아원 앞에 데려다 놓았대요.
제 이름표에는 민서라고만 적혀 있었고, 그래서 강민서라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김노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딸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내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원한 일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던 거죠.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노인은 영주가 실종된 후 그의 아내가 충격으로 병을 얻어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혼자 살면서 오직 영주를 찾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민서는 고아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18살에 독립해서 일하며 공부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배워 현재 떡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자신만의 가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김노인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김노인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다음 날 김노인은 민서를 데리고 그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집 전체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기록들을 모아둔 방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택의 한 방에는 영주의 성장 과정을 상상하며 만들어둔 사진첩들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매년 영주의 생일마다 그녀가 그 나이에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의 증거였습니다. 이건 제가 15살이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의 소녀는 정말로 그 나이대의 그녀와 비슷했습니다. 그래, 매년 내 생일마다 그렸단다.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상상하며. 민서는 사진첩을 넘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김노인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김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영주야. 아니, 민서라고 불러줄까? 내가 편한 대로. 괜찮아요. 영주라고 불러도 돼요. 그것도 제 이름이니까요. 김노인은 감동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민서가 자신의 원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녀가 조금씩 과거와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영주야, 내가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이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을까? 물론 강요는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지금처럼 내 집에서 살아도 돼. 단지 아빠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결정하면 돼. 그날 저녁 민서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김노인. 아니, 아버지의 저택, 그의 사랑이 담긴 사진첩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흐릿하고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탁자 위에 놓인 김노인의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택수, 그녀의 친부. 유전자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영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나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일상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떡집 주인 최 씨는 민서가 오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서야, 어제 안 왔길래 걱정했어. 괜찮니? 네, 괜찮아요.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최 씨는 민서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실종된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30년 만에 친부를 만났다는 것까지. 최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직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최 씨는 민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민서야,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을 찾았잖니. 그것은 축복이 아닐까? 민서는 최 씨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부모 없이 자라며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낯설고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렴. 그리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의 조언은 항상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노인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서는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왔어. 방해가 될까봐 걱정됐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의 일이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김노인은 민서가 떡을 포장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고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김노인은 자신의 아내를 보는 듯 했습니다. 같은 온화함, 같은 미소. 일을 마친 민서는 김노인과 함께 떡집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근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떡 만드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내 어머니도 요리를 좋아했단다. 특히 추석 때 송편 만드는 것을 즐겼지. 내가 그걸 닮았나 보구나. 민서는 자신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야기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김노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친절한 사람이었단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지. 내가 실종된 후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결국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김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에 대해 물어서. 아니야.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야. 내 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끝까지 내가 돌아오길 믿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공원의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주야, 내가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 다음 추석에 함께 차례를 지내지 않을래? 내 어머니를 위한 차례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의미로.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김노인의 딸로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였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하고 싶어요.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김노인의 초대로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물론 당장은 아니고 조금씩 짐을 옮기면서요. 그래도 될까요? 김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와도 돼. 내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단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그것은 그녀에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민서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몇 가지 짐을 싸서 김노인의 저택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며칠은 저택에서 나머지는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첫날 밤 민서는 그녀의 어린 시절 방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고아였고 부모에 대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있고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집에 왔어요. 민서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편안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집사 정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정씨. 제가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김노인의 슬픔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김노인은 민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내 어머니처럼 요리 솜씨가 좋아. 민서는 그 칭찬에 기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리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돈이 부족해서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꿈을 이루고 싶어요. 김노인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학교를 찾아봐.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민서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서는 요리학교 입학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전통 떡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녀의 지원 과정을 모두 지원해 주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합격하면 좋겠다. 민서는 김노인에게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떡집에서 일하며 배운 기술은 있었지만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타고난 재능이 있어. 분명 합격할 거야. 김노인의 격려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점점 더 김노인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과 거리감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친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요리에 관심이 있었나요?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영주의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랬지. 내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구경했어. 5살이었지만 작은 손으로 송편을 빚으려고 애쓰던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민서는 그 기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요리책이 아직 있나요? 물론이지. 내 어머니는 모든 레시피를 노트에 적어두었단다. 내가 보관하고 있어. 김노인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노트였지만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요리 레시피와 함께 요리를 하며 느낀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주에게 이 떡을 만들어 주었더니 너무 좋아했다. 다음에는 더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민서는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김노인은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어머니 미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경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요리는 그녀의 또 다른 열정이었으며 특히 전통 음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너와 정말 비슷하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나 보다. 민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정체성이 더욱 견고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리학교 지원 결과가 나오기 전날 민서는 김노인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에서 찾은 특별한 떡갈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김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건 미경이의 떡갈비. 김노인은 첫 입을 먹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맛은 그가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의 요리 맛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들어 봤어요. 어떤가요? 완벽해. 정말 내 어머니가 만든 것 같아.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이었고 새롭게 시작된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요리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넘쳐 김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김노인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영주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영주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민서이자 김영주였습니다. 두 개의 정체성이 하나로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요리학교가 시작되고 민서는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주말에는 여전히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최 씨는 민서의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서야, 요즘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고
요리학교에 다니게 되고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힘든 시간을 잘 견뎌왔으니까. 민서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최 씨는 그녀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이제 친부를 찾았지만 민서에게 최 씨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최 씨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고 민서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김노인의 저택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민서는 직접 요리를 했고 김노인은 최고의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최 씨가 도착하자 김노인은 진심으로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민서, 아니, 영주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최 씨는 김노인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감동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서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아이예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죠.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녀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을 둘러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김노인과 최 씨를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최 씨 어머니, 저에게는 두 분이 다 소중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김노인과 최 씨는 민서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민서가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가 떠난 후 민서는 김노인에게 중요한 결정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완전히 이사 오려고 해요. 원룸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거든요. 괜찮을까요? 김노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이곳은 내 집이니까.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집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저택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민서는 완전히 이사를 마치고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리학교에서의 생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교수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민서는 김노인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녀가 실종된 바로 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따뜻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의 손을 놓쳤단다. 김노인은 시장 한복판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민서는 김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라 어른의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30년 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송편 재료를 샀습니다. 민서는 특별한 송편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요리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송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함께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김노인이 어색하게 송편을 만드는 모습에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 해요. 민서는 김노인의 손을 잡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의 간극이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행복만이 존재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김노인의 말에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서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송편을 다 만든 후 그들은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민서가 가족으로 돌아온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추석 아침 김노인과 민서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상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영주의 어린 시절 사진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영주가 돌아왔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딸이 마침내 집에 돌아왔어. 김노인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는 30년 동안 부모가 얼마나 아파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차례를 마친 후 그들은 정원에 앉아 송편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심한 게 있어요. 뭐니? 졸업 후에 제가 어머니의 요리를 계승하는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요. 어머니의 레시피와 제가 배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요. 김노인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이 아내의 열정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구나. 미경이가 너무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험도 없고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요. 물론이지.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 먼저 학교를 잘 마치고 충분히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조언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민서와 김노인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영주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가족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김노인은 민서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들려주었고 민서는 자신의 고아원 생활과 독립 이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자란 곳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오래된 기억들이 민서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한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영주야, 이곳에서 힘들었겠구나.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딸이 이런 곳에서 자라야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거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민서의 방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찾아와 요리를 가르쳐 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김노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런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주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있을까? 민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항상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어요. 요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레스토랑을 열게 된다면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김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내가 재단을 만들어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어떨까? 미경 마이너스 영주 재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민서는 아버지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의미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며 그들은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노인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영주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꿈.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 변화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제 뿌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김노인의 서재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노인이 특별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일기장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실종되기 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어. 내가 읽어보기를 바란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어머니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은 민서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주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완벽하고 그 작은 눈은 이미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택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영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기도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에는 영주의 첫 웃음, 첫 걸음마, 첫말 등 소중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가 민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영주가 처음으로 떡을 빚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솜씨가 좋다니. 그 작은 손으로 정성껏 모양을 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나중에 영주가 크면 함께 요리를 하는 날이 오겠지? 그날이 기다려진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요리에 대한 열정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기를 계속 읽으며 민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자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내일은 추석장을 보러 시장에 갈 예정이다. 영주는 송편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벌써부터 신이 난 것 같다. 아이가 이렇게 한국 전통을 사랑하는 것이 기쁘다. 영주가 자라면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길 바란다. 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영주는 시장에서 실종되었고 미경은 더 이상 일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아팠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울음을 그친 후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김노인에게 일기장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글을 통해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김노인은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단다. 내가 실종된 후 그녀는 매일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졸업하면 바로 레스토랑을 열 거예요. 어머니의 전통 요리와 제가 배운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한 곳으로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미경의 부엌이라고 짓고 싶어요. 김노인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구나. 내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할 거야. 시간이 흘러 1년 후 민서는 요리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지만 아늑한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미경의 부엌은 전통 한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쪽에는 작은 교육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서는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민서와 김노인이 함께 시작한 미경 마이너스 영주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오픈 첫날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는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는 어머니의 레시피에 그녀만의 창의적인 감각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송편은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레스토랑 한편에 앉아 딸의 활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경이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할지 상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민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김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어머니는 지금 하늘에서 너를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야. 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30년의 그리움, 상실, 그리고 마침내 찾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집을 찾았으니까요.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내 딸을 찾았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경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몇 개월 후 미경의 부엌은 유명 음식 잡지에 소개되었습니다. 민서의 독특한 요리 철학과 사회 공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은 더욱 번창했고 미경 마이너스 영주 재단의 활동도 확대되었습니다. 민서와 김노인은 함께 고아원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추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서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송편을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김노인도 참여해 아이들에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서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깊은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영주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김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1년 전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저는 기명주의자 강민서예요. 2개의 삶을 살았고 2개의 삶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김노인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점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넌 2개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특별함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지.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송편 워크숍이 끝난 후 민서와 김노인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그들이 헤어졌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주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자. 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노인처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은 인내와 사랑, 그리고 민서영주처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용기가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민서와 김노인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든 인연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든 그 사랑과 유대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만의 집, 여러분이 속한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